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요양보호사 8회, 실기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입맛이 없어 식사량이 감소한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미료를 많이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2번, 반찬을 모두 갈아서 제공한다. 3번, 다양한 색깔의 반찬을 담아낸다. 4번, 식사 전에 고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한다. 5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3번이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서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서 식욕을 돋우는 방법이 있고, 또 식욕을 증식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잠시 밖으로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이 증진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7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하는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비위관을 제거한다. 2번 비위관을 밀어넣는다. 3번 영양액의 주입 속도를 빠르게 한다. 4번 비위관을 잠근다. 5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비위관을 잠그고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3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2번 우유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복용하게 한다. 4번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5번 양이 많은 경우 두세 번에 나눠서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4번이죠. 숟가락을 사용하셔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을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는 입안으로 조금씩 넣어주는 거. 그 약의 용량이 좀 작을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39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 낙상 예방을 위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응급벨을 설치한다. 2번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자연 건조되도록 기다린다. 3번 화장실의 조도는 낮게 유지한다. 4번 화장실의 위치를 알기 쉽도록 문 앞에 물건을 놓아둔다. 5번 밤에는 표시등을 꺼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응급벨 설치하셔야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없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완전 건조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화장실의 조도는 최대한 밝게 문 앞에 이렇게 불필요한 물건 같은 거를 두시게 되면 낙상의 우려가 있어요. 밤에 화장실 표시등은 켜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0번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번 요의나 변이는 최대한 참을 수 있도록 훈련한다. 3번 대상자가 둔부를 들게 하고 요양보호사가 한 손으로 변기를 밀어 넣어준다. 4번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5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방수포를 깐다. 정답은 3번입니다.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둔부를 들게 하시고 한 손을 변기를 밀어 넣어주시고 방수포 까는 방법도 동일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배설 시 소리 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주시는 게 좋고요. 2번 같은 경우에 즉시 배설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5번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경우의 이야기인 거죠. 41번 이동 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손에 남아있는 잔변물은 소독제로 닦아준다. 2번 밖에서 기다리면서 대상자가 문제없이 용변을 보는지 신경 쓴다. 3번 이동 변기는 하루에 한 번 세척한다. 4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노출시킨다. 5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의 경우 이동 변기는 90도로 붙인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동 변기를 사용하셔서 안에서 용변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문제 없이 보이는지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 그렇죠? 굳이
꼭 안에 있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밖에 나와주시는 게 좋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물과 비누를 씻어주셔야 되고 이동 변기는 매번 세척해서 사용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하반신을 수건이나 무릎 덮개로 덮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우리가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경우라면 네, 안아서 대상자를 안아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침대 난간의 이동 변기는 빈틈없이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편마비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동 변기는 비스듬히 30에서 45도 각도 정도 붙여주시면 좋겠죠. 42번 대상자의 기저귀 교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지를 내리고 면덮개로 덮어준다. 2번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눕혀서 교환한다. 3번 기저귀의 안쪽 면이 보이도록 말아넣는다. 4번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5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준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뭉치지 않도록 잘 펴주시고요. 1번 같은 경우 순서가 바뀌었죠. 면 덮개로 덮고 바지를 내려주셔야 되고 허리를 들 수 있는 대상자라면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예, 그죠? 엉덩이 들어달라고 해서 기저귀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기저귀의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넣어 주셔야 되고요. 회연부는 앞에서 뒤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43번 감염 예방을 위한 유치도뇨 간의 소변 주머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게 둔다. 2번 보행 시 연결관을 잠가 둔다.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소변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비워준다. 5번 침대에서 움직이는 것은 제한한다. 은 1번입니다. 네, 우리가 이 방광의 그쵸? 높이,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밑으로 가게 하셔서 그죠? 네, 보행한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야 감염의 역류를 좀 막아낼 수 있는 거고요. 연결관은 잠그시면 안 돼요. 그냥 밑으로 가도록 두고 보행을 해주시면 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분 섭취는 제한하시면 안 되고 권장해 주셔야 되고 두세 시간마다 소변의 양과 색깔을 확인하며 비워주셔야 되고 침대에서 자유로 움직이셔도 가능합니다. 44번 대상자에게 칫솔질을 할 때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많은 양의 치약을 짜서 거품이 가득 차게 한다. 2번 치약이 솔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한다. 3번 구토가 유발될 수 있으니 혀는 닿지 않는다. 4번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5번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치실을 반드시 사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솔 사이사이 끼어 들어가게 돼서 네, 치아 전체에 치약이 골고루 잘 묻을 수 있게. 자, 1번 같은 경우에 양이 많으면 칫솔질이 어렵고 청량감 때문에 치아가 잘 닦였으리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짜지 않는 것이 좋고요. 혀까지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너무 깊숙이 닦으시면 구토 유발될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잇몸이 닳아서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닳아서 시리게 되기 때문에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되고 5번 같은 경우에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라면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5번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2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중앙에 머리가 오도록 한다. 3번 허리 아래에 수건을 놓아 복부 위까지 감싼다. 4번 젖은 머리를 건조할 때 머리카락을 비비지 않고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한다. 5번 얼굴 전체에 수건을 올려놓는다. 정답은 4번이죠. 네, 비비지 않고 가볍게 두드려서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1번 같은 경우에 남아있는 물기는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주셔야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에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그죠? 침대 중앙이 아니죠. 모서리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어깨 아래에 수건을 놓아서 어깨 아래에서 가슴 위까지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5번은 눈에 수건을 올려놔 주시면 되죠. 46번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여성 대상자의 경우 회원부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1번 피부 발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2번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3번 피부의 소양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4번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5번 방광염,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죠. 네, 우리 회음부 부분에 여성의 회음부가 또 짧잖아요. 네, 이 상기, 위로 상기도 타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요도 부분이나 회음 부분 청결하지 않으면 균이 진짜 막, 예, 요도에서 방광에서 신장에서 신우, 신염에서 복막염까지 쫙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네, 항상 회음부 청결은 꼭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47번 대상자의 침상 목욕 돕기를 할 때 말초 부위에서 중심부로 닦아주는 이유는 1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2번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3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4번 피부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5번 피부 상태를 청결히 하기 위해서. 정답은 1번이죠. 네,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이게 말초의 중심 부위로 가는 거고, 정맥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을 굉장히 도와주는, 돕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4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수액을 맞고 있을 때 단추 있는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 찾아주세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일단 수액이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만 답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런 문제는 오지선이 아니라 이지선에서 푸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액을 가운데 찾아 놓고, 아, 옷을 입히는구나. 입힐 때는 입마, 마비 쪽부터 입는구나. 왼쪽 편마비구나. 그래서 왼쪽 팔 입고, 수액 입고, 오른쪽 팔 입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시기 전에 오른쪽 편마비라면 어떻게 입을까요? 네, 왼쪽 편마비 벗을 때는 어떡할까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벗을 때는 어떡할까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질문하시고 답 찾고 자문자답을 하시고 꼭 넘어가 주시면 진짜 다음 회차, 그 다음 회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속도가 정답이 보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를 네, 적극 추천드리며 네, 우리 쌤은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49번 오른쪽 편마비 내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2번 대상자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 후 왼쪽이 위로 오게 돌려눕힌다. 3번 요양보호사의 팔을 대상자의 목 밑으로 넣어 등과 어깨를 지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반대 손은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하여 일으켜 앉힌다. 5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아, 네, 여기 네, 5번 다시 읽겠습니다. 네, 오타가 난 거니까, 오류가 난 거니까. 대상자가 오른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일단은 침대에서 일으켜 앉힌다. 이게 머릿속에 장면이 좀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변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리셨다면 사실 3번이 답이다라는 게 좀 보일 거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섭니다. 그러면 건강한 쪽이 왼쪽이니까 왼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네, 마비된 쪽이 위로 오게 돌려놓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편마비니까 예, 오른쪽이 위로 간다라고 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의 반대손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5번의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럼 건강한 손이 왼손이기 때문에 얘도 오답인 거죠. 네. 이런 문제가 연상력이 조금 필요해요. 연상이 뭐냐면 여러분 선생님들 실기 수업 시간에 했던 그 실기 장면이 머릿속에 쑥 침대에서 이렇게 앉힌다. 그림이 떠오르시면 답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장면이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하시면 조금 연상할 수 있는 걸 다시 돌아가 주셔야 돼요. 그럼 어디로요? 교재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학원에서 강사님들과 실기하셨죠. 그 실기하셨던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 좀 반복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장면만 떠오른다면 아무렇지 않게 아주 쉽게 답이 풀릴 거예요. 체위 변경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노하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 실기의 장면이 어렵다면 실기를 동영상을 찍어서 반복 청취를 하시던지 그림을 계속 보시던지 그렇게 해서 연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체위 변경과 이동에 관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비법입니다. 다른 건 없더라고요. 네, 자, 다음이요.
50번 대상자의 등 근육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 엎드린 자세, 복이죠. 취해줄 때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주는 이유는 1번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 3번 옆다리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4번 허리 앞구름을 감소시켜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5번 음, 의료기관이 아니고 원활한 호흡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정답 찾아주세요. 정답은 4번이죠. 네, 이렇게 글씨로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되지만 실제 그림으로도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낼 때는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허리. 보기를 취해주는 경우 허리 앞부분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베개나 쿠션을 놓아주는 위치로 모른 것을 뭐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하나가 더 있잖아요. 아랫배에 낮은 베개를 놓아주면 네, 허리의 앞꿈을 감소시키고 편한 자세가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아랫배에도 놓아주지만 발목 밑에도 작은 베개를 받쳐줍니다. 그럴 때는 허리와 높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약간 3번과 4번이 헷갈릴 수 있지만 예, 포인트는 여기에 있었어요. 아랫배에 왜 베개를 놓아주나요? 예, 아랫배 발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아랫배에 놓아주는 이유는 뭔가요? 이거를 정답에 찾아보십시오. 라고 하는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만 저의 의도를 파악해 주신다면 정답이 잘 보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51번. 네, 요런 거는, 네, 이렇게 문제를 하기가 좀 글씨도 많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제 문제집에 있는 거 그냥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왔거든요. 네. 자, 51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은 대상자를 두 사람이 침대로 옮기는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휠체어는 침대 평행하게 붙여놓는다. 2번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선다. 3번 대상자 뒤에 선 사람은 대상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넣어 가슴을 잡는다. 4번 다리 쪽에 선 사람은 한 손은 종아리 아래, 다른 한 손은 발목을 잡는다. 5번 힘이 비교적 약한 사람이 대상자 뒤쪽에 선다.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보시면 들어 옮겨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평행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이 어디로 가나요? 예, 대상자의 뒤로 가죠. 예, 그래서 겨드랑이 아래에 팔을 넣으시고, 그쵸? 그 다음에 팔을 넣어서 가슴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림처럼 대상자의 팔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리 쪽에 선 사람은 한 손은 종아리 아래, 여긴 맞았어요. 다른 한 손은 발목이 아니라 대퇴 부위, 허벅지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잡고 구령에 맞춰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힘이 비교적 약한 사람이 대상자 다리 바깥쪽에 서주시면 됩니다. 52번 왼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선생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 찾아주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네, 약한 다리와 보행기가 같이 나가시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오른쪽 다리가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정답 1번으로 바뀌겠죠. 자, 두 쪽 다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행기, 오른발, 왼발, 보행기, 오른발, 왼발. 이게 답니다. 네, 보행 순서는 이게 다예요, 세 가지. 그만큼만 잘 기억해 주시면, 쉽게 다 보이죠. 자, 53번. 지팡이를 사용하여 걷기를 하는 대상자를 따라 걷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비된 손으로 지팡이를 잡도록 한다. 2번 발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내밀게 한다. 3번 대상자와 비스듬히 약 50cm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걷는다. 4번 방향의 전환을 할 때는 건강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민다. 5번 마비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방향을 바꾼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발 앞 15cm 가서 바깥쪽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내놔 주셔야 됩니다. 내미게 해주셔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죠. 자, 4번에 방향 전환을 할 때는 마비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밀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에 건강한 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방향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은 이동 변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의 한쪽 손잡이만 잡고 일어선다. 2번 좌변기 시트에 올라서서 용변을 본다. 3번 4개의 다리 높이가 모두 달라야 한다. 4번 변기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5번 사용한 변기통은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보관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한쪽 손잡이만 잡고 일어서시면 기울어 버립니다. 절대 좌변기 시트에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네 다리가 지면에 완전히 고정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신 변기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55번. 제가 대상자의 식사 준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치아 문제로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경우 부드러운 재료를 선택한다. 2번. 생선은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나 육류는 오래 삶으면 질기고 딱딱해진다. 3번. 국수 등 면을 삶을 때는 소금으로 간을 한다. 4번. 식재료나 물품의 구매 내역은 요양보호사가 결정한다. 5번. 간을 맞출 때는 간장보다 소금을 이용한다. 정답은 1번이죠. 네, 부드러운 재료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자, 2번 같은 경우에 육류는 오래 썰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나 생선은 오래 썰면 질기고 딱딱해집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 국수 등 면을 삶을 때는 소금 간을 따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 내 염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충분히 상의하는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소금보다는 다양한 풍미가 있는 간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56번 냉장 냉동식품 보관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장실에 음식을 보관할 경우 용기 사이를 띄우지 않는다. 2번 음식 조리 후 뜨거운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는다. 3번 구입 날짜 또는 유통기한을 기록해 둔다. 4번 오래 보관한 식품은 문 쪽에 보관한다. 5번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은 함께 보관한다. 정답은 3번이죠. 구입 날짜 또는 유통기한을 기록해둔다. 네, 1번 같은 경우에 냉기 순환을 방해하지 않도록 용기 사이를 좀 띄워주시는 게 좋고요. 2번 같은 경우에 뜨거운 음식은 주변 식품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충분히 식힌 후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문 쪽은 온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오래 보관해야 될 건 안쪽에 보관해 주셔야 되고 조리한 음식과 날 음식은 구분하시고 밀폐 용기에 넣거나 포장해서 세균의 오염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57번. 다음 그림과 같이 건조해야 하는 의류로 옳은 것은 네, 옷걸이 햇님 반짝반짝 1번 청바지 2번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 3번 분홍색 스웨터 4번 흰색 면 티셔츠 5번 노란색 니트 가디건 정답은 4번이죠. 흰색 면 티셔츠는 햇님이 반짝반짝거릴 때 옷걸이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청바지는 색이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해 뒤집는 지퍼를 열고 그늘에서 건조시켜 주셔야 되고 자,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는 햇볕을 말리면 변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늘로 가줍니다. 자, 분홍색 스웨터, 노란색 니트 가디건. 네, 그늘에서 채반에 펴서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8번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병과 증상에 대한 대처 방법을 기계적으로 알려준다. 2번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보를 알려주고 가족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3번 가족이 기존에 행하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권유한다. 4번 치매 대상자의 가족들이 잘못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고나 지적을 한다. 5번 조언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지 않는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기, 정보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하기. 기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네, 그쵸? 네, 가족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1번, 3번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4번 충분한 이해와 설명의 과정을 거쳐 가주셔야 되고요. 5번 같은 경우 적절한 조언은 치매 대상자 가족의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거죠. 자, 59번 치매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실금이 있는 경우 섬유질 섭취를 높인다. 2번 요실금이 있는 경우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을 한다. 3번 방광을 확실히 비우기 위해 치골 상부를 눌러준다. 4번 실금이 반복될 수 있으니 젖은 옷은 시간을 두고 갈아입힌다. 5번 실금으로 젖은 신체 부위는 씻기는 보습을 위해 물기는 그대로 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우리 대변이 무르지 않도록 섬유질 섭취를 좀 1번 변식음 있으면 제한해 주셔야 되고요.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배뇨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 가능한 빨리 더러워지는 순 갈아입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5번은 신체 부위는 씻기고 말려서 피부를 깨끗이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60번. 치매 대상자의 개인위생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작용 접착천 대신 단추로 된 옷을 이용한다. 2번 자신의 옷이 아니라고 하면 옷 라벨에 이름을 써둔다. 3번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도 식후에 양치질을 해준다. 4번 단단한 칫솔을 사용하여 잇몸 출혈을 방지한다. 5번 대상자를 욕실 내에 잠시 혼자 머무르게 해도 된다.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1번 같은 경우에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촌으로 된 옷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왜 단추 이런 거 순서부터 끼고 빼고 하는 게 좀 치매 오시면 잘 안 되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치아가 없는 치매 대상자는 식후 물이나 차로 입안을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자,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셔야 되죠. 왜 잇몸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 욕실에 혼자 머무르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목욕 전에 물품을 모두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1번 치매 대상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밤에는 화장실 전등을 꺼둔다. 2번 침대는 벽에서 먼 곳에 배정한다. 3번 유리창에는 그림을 붙여놓는다. 4번 온수기의 온도는 높여둔다. 5번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시켜 놓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유리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림을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화장실 전등은 켜두셔야 되고, 예, 침대를 벽에 바짝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온수기의 온도는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모양의 자석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62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서랍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꺼내어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번 찾으시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2번 물건 정리하려면 힘이 들 것 같으니 그만해 주세요. 3번 그렇게 계속 던지시면 센터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4번 멋진 양말이 있네요. 이 양말 신고 산책 가요. 5번 자꾸 그렇게 하시면 서랍장에 잠금 장치 설치할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네. 반복 질문이나 반복 행동을 하는 경우에 주의 환기법을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경험 또는 고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한 가지 주의 환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쵸? 이렇게 신고 산책 가요, 어르신. 지금 환경을 다른 곳으로 좀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63번.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2번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 조금만 먹으라고 설득한다. 3번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한다. 4번 오래 씹을 수 있도록 딱딱한 음식을 제공한다. 5번 같은 종류의 음식을 제공한다. 네, 1번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말하시면 돼요. 화를 내거나 절대적으로 대립하시면 안 됩니다. 6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자, 치매 대상자. 내 옷이 없어졌어. 옆방에 있는 할머니 가져간 게 확실해. 지난번에 내 옷장을 뒤지고 있더라고. 자, 요양보호사 1번. 옆방 할머니는 어르신보다 작아서 사이즈가 안 맞을 거예요. 2번. 그렇게 잘해주는 옆방 할머니를 왜 의심하세요? 3번. 그러네요. 진짜 옷이 없어졌네요. 제가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4번 옆방 할머니가 언제 옷장을 뒤졌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5번 옆방 할머니가 아니고 딸이 가져갔잖아요. 네,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네, 없어졌으면 없어진 거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네요. 진짜 옷이 없네요. 없어지면 어떡하면 됩니까? 찾아야죠. 네, 그래서 대상자와 함께 없어진 물건을 찾아보시고 찾는 거 도와주신다고 하시고 그 물건은 대상자가 직접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자, 65번. 배회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암막 커튼을 이용해서 실내를 어둡게 만든다. 2번 현관문은 항상 열어둔다. 3번 주소나 전화번호가 적힌 이름표를 옷에 꿰매어 준다. 4번 라디오는 크게 틀어놓는다.
5번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 어둡게 하시면 안 되고요.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은 잠궈 주시는 것이 좋고요. 소음은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는 크게 틀어놓지 않고 사실 안 틀어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5번 같은 경우에 에너지 소모하는 건 좋은데요. 복잡한 일거리가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66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심리 증상을 보일 때 적절한 돌봄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배설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 있거나 하던 행동만 반복한다. 1번 왜 배변하는 것을 모르냐며 감정을 다그친다. 2번 식사량과 음료량을 줄여준다. 3번 대변을 봤으면 말을 꼭 해줘야 한다고 알려준다. 4번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자 뒤에 서서 신속하게 옷을 갈아입힌다. 5번 실금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기저귀를 착용하게 한다.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게 책에 예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15장의 사례 영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15장에 있는 내용도 시험 문제 다 출제했거든요. 왜냐면 늘 가르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치매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네, 작년에 시험 보고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쭤봤어요. 네, 근데 치매 문제가 많이 나왔대요. 특히 많이 나온 게 뭐냐? 이런 행동심리 증상, 문제행동 대처법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2024년도 시험 문제 많이 났었고요. 이게 만약에 15장 순서대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면 80분 이런 문제여야 돼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80분은 응급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치매 단원에서 얘가. 그래서 지금 페이지가 703페이지 끝에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이 66번대에 이런 문제를 포진하는 이유는 15장의 상황별 사례가 치매 요양보 기술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례 역할극 연극도 직접 해보시고 저는 저희 교육원생은 다 해요. 네, 그리고 그 문제의 사례를 보실 때 영상 있죠? 예, 우리 영상 제공하잖아요. 네, 마음 읽어주기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영상에 나오는 예시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사실 그게 진짜 살아있는 공부입니다. 예,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돌봄을 하기 위한 케어로서의 공부를 하신다면 이런 내용의 답도 거뜬히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저만의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들 다 알잖아요. 이런 내용 어떻게 하는지, 그쵸? 네. 자, 그럼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7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여준다. 2번 한 번에 두세 개의 질문을 한다. 3번 유행어나 외래어를 적절히 사용한다. 4번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설명해준다. 5번 이유를 묻는 질문을 한다. 정답은 4번이죠. 네, 이해하지 못한 게 반복 설명. 1번 같은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나 톤은 높여주는 거 좀 안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두세 개가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해서 행동하거나 답을 하실 수 있게 유행어나 외래어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와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채소 그림과 그 밑에 숫자의 짝을 기억했다가 그림 아래 빈칸에 숫자를 짝져보게 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는 나왔던 이름 물건을 질문한다. 1번 공간 능력, 2번 진압력, 3번 표현력, 4번 언어 능력, 5번 기억력. 정답은 5번이죠. 이거 숫자,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라고 했으니까 기억하기이면 기억력이 답이 될 수밖에요. 네. 프로그램 머릿속에 지나가셨죠? 네. 그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지적으로 훈련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경우부터 경증, 중증을 지나서 각자 문제의
예, 인지자극의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잖아요.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인데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는 어떠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겁니까? 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림과 숫자를 짝지어서 기억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지금처럼 밑에다 네모 안에 넣어놓고 이거는 뭘까요? 라고 문제를 출제하기도 하고 그럼요. 문제 유형은 출제자가 내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건 이리 내도 정답이 나와야 되고 저리 나와도 정답이 나와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든 거죠. 네. 어쨌거나 답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지 훈련도 제목을 좀 여기서 한번 읽어주시고 아, 나 이거 내건강 있으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아, 똑같이 그리기 장면이 안 떠오르는데 그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표준교재에 찾아가셔가지고 이 제목과 프로그램 방법이 오르스게 쩍쩍쩍쩍 연상이 돼서 잘 기억에 남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건 기억력 향상이다. 아 이건 언어 자극이다. 이렇게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유튜브도 눈으로 귀로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직접 표준교재를 좀 쫓아가서 찾아가서 책과 옆에 놓고 좀 심도 있게 공부하면 좀 좋겠어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요. 이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공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마음가짐 달림에 달린 거예요. 공부는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진짜 쉽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늘 기분 좋게 긍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갑니다. 69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모두에게 정리할 시간을 주며 가치 있는 치료적 도구로 작용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는 의사소통 기술은 1번 침묵, 2번 수용, 3번 공감, 4번 경청, 5번 라포. 정답은 1번 침묵입니다. 네, 정리할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정말 의사소통에서 침묵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용이 답이 되시려면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수용이죠. 공감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고요.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라포는요, 마음의 유대라는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두 사람의 상호 신뢰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개념 정리죠, 이거. 의사소통의 이론의 개념 정리. 70번. 식사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아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자, 1번. 자꾸 안 하시면 저랑 치과 가셔야 합니다. 2번. 저도 양치 안 하고 싶을 때 많아요. 3번. 양치질 하지 않으시니 충치가 생길까봐 걱정돼요. 4번. 힘들어도 참고 하셔야지요. 5번. 좋은 칫솔로 바꿔드릴게요. 네, 정답은 3번이죠.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네 단계가 있죠. 상황, 영향, 느낌, 바람. 네, 그런데 명보사 시험 문제 바람은 안 나와요. 네, 지금 보시면 세 단계만 해도 문장이 이렇게 길어요.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문장 긴 거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하고 있어요. 왜냐면 상황이 뭡니까? 양치질 안 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영향이 뭡니까? 충치가 생길까 봐요. 그래서 느낌이 뭡니까?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러니 양치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정석이에요. 네 개 다. 근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답인 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 이것도 제가 최대한 줄이고 줄인 건데. 네. 그러니까 상황, 영향, 느낌. 아, 세 가지 단계에 맞는 답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정답 잘 보이실 겁니다. 71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다. 1번 언어장애 대상자, 2번 시각장애 대상자, 3번 진압력장애 대상자, 4번 치매로 인한 장애 대상자, 5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뭐 이런 이해하기 쉬운 언어습니다. 뭐 공통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해서 위치를 설명합니다. 신체를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넵니다. 네. 신체 접촉은 안 보여요. 시각장애시니까. 그런데 소리는 들으실 수 있으니까 먼저 말로, 언어로 이렇게 내가 왔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72번. 다음과 같은 대처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치매 대상자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불안의 원인 파악하기, 좋아하는 일을 자주 하게 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스킨십을 자주 하며 사랑받는 느낌 들게 하기. 1번 환각, 2번 무감동, 3번 불안, 4번 배회, 5번 공격성. 네, 정답은요. 네,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네, 불안의 원인을 파악한다. 불안이죠. 네, 문제가 쉬운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만 막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문제에 답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국가고시 가도 이런 문제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 뒤에 가면 치매와 관련돼서 상황들이 문제행동 여러 가지 행동심리증상이 쫙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예, 요일로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의사소통과 치매를 콜라보레이션을 섞어가지고 문제 출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표에서 이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또 나머지 이런 거 다 여기 다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포인트, 네모 안에는요, 딱 답이 되게끔 써져 있는 거 하나 정도는 분명히 있어요. 나머지 두 개, 세 개짜리는 비슷하게 공통점인 걸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73번 대상자가 노인복지관에서 서예교실에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떤 여가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가? 1번 운동활동, 2번 사교오락활동, 3번 자기계발활동, 그다음에 4번 가족중심활동, 5번 소일활동. 정답은 3번이죠. 서예교실입니다. 자기계발에 들어갑니다. 자, 자기계발의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신앙송, 악기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활동. 더 외우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네, 제 문제집 해설에 쭉 써놓은 걸 읽는 것 뿐입니다. 저도 안 기억 못합니다. 잘 이런 거. 네. 느낌으로 기억하는 거죠, 느낌. 그 자기계발의 느낌이 뭐지? 아, 이거는 좀 배워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그쵸? 그리고 운동은요. 네, 체조나 가벼운 산책 같은 거 들어가죠. 그리고 사교 오락은요. 오락, 함께 즐기고 신나고, 예,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가라 이런 거 들어가죠. 가족 중심은요. 예, 가족 소풍, 가족 대화, 외식 나들이, 그쵸?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소임. 네, 텃밭야채 가꾸기, 뭐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접기, 퍼즐놀이. 여기서 이제 유형이 물어보는 거였어요. 네. 자, 74번.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이동한다. 2번 실내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문 쪽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쏜다. 3번 뜨거운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므로 올곧게 서서 이동한다. 4번 연기가 어둠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두 손은 입을 가리고 이동한다. 5번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는 불이면 소화기로 신속하게 진화를 시도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천장까지 닿지 않은 경우면 네,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실 수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하셔야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 대피할 걸 대비해서 문을 등지고 소화기 분말을 싸주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 뜨거운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니까 최대한 자세를 낮추면서 움직여 주셔야 돼요. 4번 같은 경우에는 네,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한 손은 입을 가리고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75번. 감염 관리를 위한 표준적 예방관리 지침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장갑을 착용한다. 2번 혈액 또는 감염 물질, 환자의 피부와 접촉할 때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3번 눈, 코, 입의 점막에 환자의 혈액이 묻을 우려가 있을 때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4번 장갑을 벗은 즉시 손을 물로만 씻어도 미생물이 제거된다. 5번 복잡한 아니고요. 대상자가 감염성 질환에 이완된 경우 혈액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회용 방수성 가운은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알바를 시켰어요. 제가 타이핑을.
네, 정말 출판사에서 받은 것만 하면 진짜 빨리 할 수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서 타이핑을 옮겨오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타이핑 이걸 문서를 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딸내미한테 타이핑을 시켰더니 이렇게 그냥 네, 바꾸다 만 게 막 나오네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 일단은 정답은 3번이죠. 1번 같은 경우에 손도색제가 아니라 물로 씻은 다음에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장갑이죠. 장갑. 네, 3번은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안면 보고 착용하셔야 돼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장갑을 벗은 즉시 비누를 사용해 손을 씻어주셔야 되고, 5번 같은 경우에 혈액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착용하는 거 좋습니다. 왜? 대상자가 감염성 질환에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정답, 정답, 이렇게, 오답, 오답,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시고 가시면 그러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정답보다 오답이 항상 중요하니까 왜 틀렸는지까지도 같이 해설을 꼭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76번 감염성 질환이 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한다. 2번 감염력이 매우 높은 호흡기 질환이다. 3번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 발생이 가장 많다. 4번 대상자와 직접 접촉에 의해서만 전파된다. 5번 전신에 가려움이 발생하며 특히 낮에 심하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우리가 동시치료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옴은 감염력이 높은 감염성 피부 질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옴진드기는 더운 기온에서 움직임을 활발하며 여름철 발생이 가장 많습니다. 자, 직접 접촉과 간접 접촉, 오염된 의복, 침구류, 수건, 혈압계, 체온계 모두 전파가 됩니다. 자, 이번 전신에 가려움이 발생하며 특히 야간에 심합니다. 야행성이잖아요, 옴벌레가. 77번 대상자에게 급성 저혈압 쇼크가 발생한 경우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다리를 높인 자세로 눕혀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1번 구토로 인한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2번 불안과 공포를 줄여주기 위해서 3번 창백 깨진 피부색을 회복하기 위해서 4번 심장과 뇌로 흐르는 혈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5번 차가워진 손발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쇼크는 혈액순환에 필요한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을 해요. 이때 가장 쉬운 대처 방법은 누운 채로 다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에 의해서 말초기관의 혈액의 일부가 심장과 뇌로 흘러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죠. 자, 78번. 대상자가 경련을 하는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 꽉 조여준다. 2번 이마를 뒤로 젖혀 기도 유지를 한다. 3번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4번 대상자 머리 아래에 딱딱한 물건을 대준다. 5번 대상자를 붙잡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며 주의 깊게 관찰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조용히 기다리셔. 잡지 않으셔야 되죠. 시간 지나면 멈춥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넥타이는 풀어서 편안하게 호흡을 해주셔야 되고요.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상자 이동시키지 않고요. 베개를 받쳐 머리에 손상, 부드러운 베개를 받쳐서 머리 손상을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79번.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던 중에 대상자가 정상적인 호흡과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자위, 2번 앙하위, 3번 보기, 4번 우측이, 5번 반자위. 정답은 네, 4번이죠. 우측이 오른쪽. 혀나 구토물로 인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인데 똑같은 옆이 아니죠. 우측이 오른쪽을 쳐다보고 눕는 우측이 그림에 있죠. 네, 이 자세를 취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0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시행 중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2번 충전이 완료되면 대상자의 몸을 잡고 쇼크 버튼,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다. 3번 자동심장 충격기는 1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한다. 4번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왼쪽 젖꼭지 아래 겨드랑이선에 부착한다. 5번 자동심장 충격기에 충격이 전달된 즉시 호흡을 재확인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패드 붙잡기 정확하게 맞았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대상자에게 손을 떼주셔야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 충전이 완료되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게 되어 있고요.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팔의 실기 문항 4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이제 9회차, 10회차 두 개 남아있네요. 네, 여기도 부지런히 알바를 시켜서, 네, 얼른 만들어서, 네, 나머지 회차도, 예,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준 선생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꼭 좋은 결과로, 네, 합격이라는 보상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쌤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